자, 지금 증시 안정펀드 투입을 앞두고 움직임이 여전히 요란한데 나스닥의 변동성까지 보니까 자신감이 없습니다. 상승한다 하더라도 변동성이 크다면 언제나 큰 변동성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인데 맨날 증시가 아무렇지 않게 1%씩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증시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이때까지 무적이라고 불렸던 맥쿼리 인프라가 하루에 4%나 날아가는 시장입니다. 금리 인상의 영향도 있겠지만 지난 몇 개월 동안 증시가 폭락이 나올 때 맥쿼리 인프라나 리츠 같은 배당주들이 증시의 선행지표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리츠 종목들 보면 그동안 잘 나가던 SK 리츠도 7,000원에서 4,000원, 롯데리츠도 현재 3,800원. 좀 말이 안 된다 생각이 들 정도로 심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시간이 해결해 줄 것 같기도 한데 동종업계들이 심각할 정도로 무너지고 계속 신저가를 파면서 골이 깊어질 것 같아서 저도 이번에 배당주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맥쿼리 인프라 같은 종목도 원래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미 해먹은 종목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고점에 따라가는 건 아니라 했습니다. 맥쿼리 인프라가 이제 상장한 것도 아니고 수년 동안 아주 긴 시간 동안 꾸준히 상승이 나왔는데 이걸 아무리 내용이 좋다 하더라도 들어가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불합리한 자리에서 잡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려온다 하더라도 금리 때문에 사기 힘들 것이고 단순히 주가가 싸다고 들어가기에는 예전 하락과 다른 것은 예전 하락은 저금리 시대였습니다. 지금이 저금리 시대면 이 하락을 보고 그냥 묻지마 매수까지 할 수 있을 텐데 처음 겪는 금리 인상이 배당주에 확실하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내년 2023년에 도입되는 주식투자 수익이 연 5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금융투자 소득세가 나오는데 이 금융투자 소득세의 2년 유예가 불투명해진 상태입니다. 지금이 10월 20일이니까 연말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5천만 원 수익을 초과하는 사람이 겨우 0.8%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아직 정치인들의 의견 차이 때문에 세법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5천만 원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이나 주식은 평생 소액으로 재미로만 하실 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는 내용이겠지만 이게 앞으로도 5천만 원일 거란 보장도 없고 언제라도 4천원으로 낮추고 3천원으로 낮추고 2천, 1천만 원 조정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을 텐데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증시를 움직이고 종목들을 움직이는 것은 개인들이 아니라 외국인 같은 세력입니다. 일단 외국인들은 여기 보이는 프로그램 단타 외국인들은 금융투자 소득세가 도입되던 말던 지금처럼 신나게 시세 조종하면서 단타 치는 것은 변함이 없겠지만 그 외에 큰 손들이 과연 불합리해진 시장에 투자를 해줄지 지금보다 더 쉽게 주가를 움직여 줄지가 의문일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일이 주식 매매이긴 하지만 과연 우리나라 시장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특별한 매력이 있길래 지금도 세계 최고 수준의 증권 거래세를 거두면서 이것도 모자랐는지 금융투자 소득세까지 이중과세를 하려는지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데 세금을 내기 싫다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변화 없이 세계 최고 수준의 불공정한 거래세를 계속 걷어들이던지 아니면 이 불공정한 거래세를 폐지하고 금융투자 소득세를 걷던지 둘 중에 하나면 하면 될 텐데 안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증시 상황을 보면 세금 걷을 자격이 있나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틈만 나면 주주 뒤통수 치는 회사들이 널렸고 오너 리스크의 주가 조작까지 미공개 정보까지 활개를 치는 시장에서 개인들한테 해줄 건 없어도 최소한 이런 불공정 거래들을 없애고 안전장치는 마련하고 세금을 걷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예를 들어가지고 미공개 정보 이용하는 놈들은 무조건 징역 10년 이상 깜빵을 보내던지 횡령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횡령하는 놈들은 최소 무기징역부터 시작하는 그런 법안이라도 제출을 하던가
물론 처벌이 강화돼도 범죄자는 안 없어질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범죄자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처벌이라도 강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대주주 먹튀하면 레전드를 찍을 사건인 카카오페이. 주가가 20만 원일 때 경영진이 먹튀를 해서 난리가 났는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무슨 대책이라도 내놓던가 바로 시행을 하던가 아니면 대주주가 먹튀하기 전에 나 먹튀할 거다라고 일주일 전에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시키던가 개인들이 수익을 내는 구조를 만들지는 못해도 최소한 안전장치들은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런 불공정 거래가 판을 치고 주가 조작범들이 날뛰는 걸 방치하는데도 세금을 이중과세하겠다는 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저도 전업투자자로서 이중과세를 하게 된다면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에 안 드는 게 매매할 때마다인가 아니면 달마다인가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고 다음에 소득세 신고 5월에 손실을 본다 하더라도 스스로 증명을 해서 환급 받아가려는 내용인데 가져갈 때는 자동, 환급은 복잡한 구조를 통해서 환급. 과연 이 상태가 된다면 주식을 계속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평생 직업으로 전업 투자자를 하고 싶지만 저도 이건 아니다 싶을 정도로 너무 불합리해진 상태에서 돈을 더 이상 벌 수 없는 구조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때는 계속 매달리는 게 아니라 주식을 관두고 다른 일을 할 생각입니다. 금융투자 소득 과세는 폐지하는 게 맞다 보는데 2년이 유예가 되든 내년에 당장 시행을 하든 일단 부딪혀봐야 돌파구가 나올지 아니면 도저히 답이 없다라든지 판별이 될 텐데 제발 이중과세만은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0월 20일 목요일 시장을 보면 저점에서 반등이 나왔다 하더라도 지금 단순히 캔들 모양으로 봤을 때 다시 경계를 해야 됩니다. 어제 윗골이 달린 망치형 캔들이 안 좋았는데 오늘까지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은 지금도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지만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황금선을 다시 찾아줄 힘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이걸 회복해줄 힘이 없다면 여기서 잠깐 회복한다 하더라도 장중에 다시 무너질 것이고 아니면 끝까지 하락하던가 결국엔 회복을 못 해주고 다시 저점을 팔 텐데 그런 상황이 되면은 한 발 물러나서 다시 저점에 잡을 생각을 하던가 아예 쉬던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외국인의 매도가 한 2천억 후반까지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이 롤러코스터를 탈 때 잠깐 반등이 나왔다가 또다시 매도가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나라 수급에서 중요한 것은 외국인입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 금융투자는 크게 매수가 없으니까 신경 쓸 건 없고 오늘 외국인의 매도와 함께 개인이 대량 매수. 여기서 내일 시장 그리고 다음 주 시장에서도 외국인의 순매도 행진이 다시 이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증시가 다시 저점을 팔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무조건 좋게 생각을 해서 황금선 회복해서 다시 저번과 같은 이런 상승장이 나오기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짜 나쁘게 생각해보면 좀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나스닥이 8천까지 열려 있다는 것. 아직 나스닥의 추세가 최근에 중간도 없이 움직이긴 했지만 하락으로 8천까지 열려 있다는 것. 그렇게 되면은 난리가 나겠지만 어쨌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나스닥의 황금선 아래 추세에서 방심할 수 없으며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이 2018년이랑 20년에 사이드카가 쉽게 걸렸는데 지금은 이렇게 장기간 잔인하게 뺀다 하더라도 사이드카 한번 걸리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패닉셀, 공포로 인한 매도가 최근에 코스닥이 5% 하락한 날이 있었긴 하지만 그런 패닉셀 같은 움직임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때까지 하락장의 상식은 패닉셀까지 만든 다음에 그걸 싸게 손바뀜으로 주워 먹어가지고 증시를 수직으로 올리는 그림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그림이 아니라 그냥 피말리듯이 거래대금도 줄고 피말리듯이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증시에서 확인해야 될 것은 황금선을 과연 회복해서 유지를 해줄 수 있는가를 판별해야 됩니다.
오늘 아래 꼬리가 달리고 있는데 이 아래 꼬리가 달렸으면 내일 시장에서 오늘의 저점 코스피는 2200포인트입니다. 오늘 저가가 마이너스 1.65%, 2200, 딱 2200까지 내려갔는데 이젠 기준을 2200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올라가서 회복해주면 다행이겠는데 도저히 답이 없는 상태, 다시 내려가서 2200 밑에서 놀거나 도저히 반등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다음 신용장구 구간인 14조에서 16조 사이, 그 중간인 한 15조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화로운 게 좋은데 이렇게 변동성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은 언제라도 리스크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혹시나 증시가 여기서 내려가지 않고 황금선을 유지해주면서 한 3거래일 이상 좋은 캔들 유지하면서 나스닥도 황금선 같이 찾고 변동성이 줄어든다면 그때부터는 종목이 나왔을 때 스윙까지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방향이 내려간다면 그에 맞게 또 대응할 수 있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다 대응책이 있으니까 증시가 하락하든 상승하든 자신만의 대응책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